어느 친구 사이 절규. 나는 한의대를 나온 한의사도 아니고 의대를 나온 양의사도 아니다. 침을 연구하고 원침과 전침을 개발하여 암과 중풍, 마비 등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고친 침구사이다. 우리나라는 침구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침구사를 양성하려는 제도도 없고 침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없다. 오직 침구사법이 없다는 이유로 민족의술인 침구를 말살하고 민족의술을 계승하고 있는 침구사를 무면허 돌팔이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침구사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으면 즉각 고발과 구속을 일삼고 있다. 1979년 세계보건기구 국제회의에서 인류 질병의 75%는 침을 통한 1차 진료만으로도 예방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1979년 가을에는 49개 병 중에 침술이 효과적이라고 확인하였다. 또 1984년에는 심장병, 고혈압, 비만, 생맹, 귀머거리 등 5종의 질병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중풍으로 인한 편마비, 고혈압,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 생맹, 건시, 난시, 비만 등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각종 질병 치료에 서양의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반면 침술은 오늘날의 각종 질병 치료에 그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인류를 화학 약물의 공해에서 구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학으로 전 세계의 막강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세계 110개국이 앞을 다투어 의술로 공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처를 비롯한 9개 대학이 침에 대해 1981년도부터 5년간 연구한 끝에 그 효과를 실증,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침구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침구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없고 오히려 민족의술인 침구를 계승하고 있다는 침구사를 무면허 돌팔이 취급하며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다면 즉각 고발과 구속을 시키고 탄압과 말살을 일삼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침구사가 무슨 중죄를 지었냐 혹은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고 2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으니 억울하고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원침과 전침을 개발하여 지난 20년 동안 암, 중풍, 관절염, 심장병, 위장병, 간염, 난시, 녹내장, 중이염, 해수천식, 불임증, 요도결석, 정신병, 간질 등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었다. 또한 88 서울올림픽 때는 국가대표단 선수단의 주치의가 되어 하영주와 김재혁 등 많은 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해 주었다. 그들의 메달을 획득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원침과 전침을 국민여류에 참여시켜 국민의 질병을 해결하기보다는 지난 세월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협박과 고발의 연속이었다. 처음 원침과 전침을 개발하여 암, 중풍 등 각종 온갖 병을 나아주자 신기한 침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우리 집에는 중풍 등 각종 난치병 환자가 매일 100여 명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러나 중풍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몸은 고달파 죽을지언정 마음은 마냥 기뻤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을 듣고 밀려오는 환자에 비례해서 찾아드는 불친객들도 늘어났다. 신문기자, 형사, 보건소 직원 등은 말할 수 없고 한의사, 양의사의 고발로 조용히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할 수 없었다. 죽어가는 무수한 환자들을 구해주고도 경찰서와 검찰청에 소환당해서 죽을 죄를 지은 양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으로 처리되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며 죽는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이란 중죄로 처리하다니 억울하고도 또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는가. 불량식품을 판매해서 수천억 원을 지불한 사람도 버젓이 활개치고 사는 세상이다. 그러나 침구사는 불쌍하게도 우민이란 명목으로 경찰과 검찰 앞에 떨어야 했고 신문기자와 사이비 형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운명을 원망하면서 밤낮으로 상납하는 게 생활화했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 3, 4번씩이 들이닥쳐 협박과 공갈로 갈취해 가곤 했다. 그래서 단념하고 집어치울까는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었다. 그러나 돈 없고 가난에 쪼들려 병원조차 갈 수 없는 불쌍한 서민들이 병들어 울부짖는 처참한 현실을 보고 고쳐줄 능력이 세면서 내일 유치장에 갈지언정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침을 잡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 몸은 우라병으로 점차 멍들어갔다. 누구보다 강심장이라 자부했지만 전화만 와도 또 낯선 사람이 찾기만 해도 분에 못 이겨 심장이 고동치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참으로 분통하고 분통할 따름이다. 우리나라가 침구에 대해 외면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침구를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1986년 12월 호주에서 개최된 침구의학 세계학술대회에서 편마비의 새로운 침자요법의 연구란 필자의 논문이 발표되자 영국 침구학계에서는 남작하기를 주겠으니 영국에 와서 전침요법의 임상을 공개한 후 전수해달라고 제의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독일에서 통역까지 대동해 침의 전수를 제의했다. 중국에서는 천진중의대학 부총장이 원하면 박사학위와 교수 자격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전침요법의 공개 임상을 청하였다. 따라서 2001년 10월 천진중의대학 주최 제2차 세계학술대회에 부주석으로 초대되어 공개 시침을 한 결과 참가 500여 명의 세계 학자들로부터 만장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당시 참가한 침구계의 세계 석학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세계 최초이며 최고라며 극진한 대우를 하였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억울함이 치솟았다. 왜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전대미문의 결과를 받아주지도 또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인가? 인정은 고사하고 검토조차도 하는 일 없고 오히려 구속만 시키려 떨어들고 있지 않는가? 서양의학에 대한 맹신의 저자, 우리의 전통의술과 전통의술인을 탄압하고 골대하는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올 뿐이다. 김치가 우리 민족 고유의 식품이긴 하지만 일본은 김치 제조 기술을 체득한 후 세계 시장에 특허를 출원하여 독점 판매권을 선취하였다. 그리고 김치가 500여 종의 효소를 지닌 식품임을 선전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얄밉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외면하면 그 가치를 남에게 빼앗기기 마련이다. 침술 역시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지만 그 가치를 외면하면 남에게 빼앗기기 마련이다. 필자는 부르는 시대에 태어나 원침과 전침을 개발한 업적을 평가받지 못했지만 후세라도 남겨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1998년에 원침과 전침의 임상실기 상학원을 출간하게 됐다. 사실 책을 세상에 남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술이란 전문 서적은 하나하나 과학적인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후학들에게 전수가 가능하게 체계적인 이론이 따라야 공인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작업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 이런 속에 지피를 포기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 참된 길이라 생각했다. 책이 발간될 무렵 나는 얼마나 쇠약했는지는 몰라도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루 2 내지 3시간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바람에 심장이 항진되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귀는 청각장애 현상을 보였다. 또 걸음걸이도 자유롭지 않고 몸의 중심이 안 잡혀 등산을 할 수가 없었다. 책을 끝내고 집중적인 복약과 침구 치료로 3년 만에 서야 겨우 회복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서는 필자가 원침과 전침을 개발하기까지 과정과 원침과 전침을 개발하여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고쳐준 사례를 치료 방법과 곁들여 기술했다. 1998년 원침과 전침의 임상실기 상학원을 출간된 이후 본서가 발간되기 전 된 점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독자 저인의 임상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말이다. 2006년 11월 11일 원침과 전침 창시자 김계연 대답 참여